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자, 이렇듯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이것을 우리는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의 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광나연입니다. 저도 또 누구나 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인테리어 시공, 그러니까 공사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신 고수님께서는 인테리어 설계와 디자인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혹은 기업, 개인에게 의뢰를 받아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 도면과 3D 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그럼 그냥 와서 공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테리어에 있어 시공 전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해야만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인테리어 설계가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설계가 충분히 세밀하지 않으면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바꿀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벽면 마감재나 도어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벽면 마감재마다 특성도 다르고 그에 따른 두께도 다릅니다. 이때 이런 두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를 하면 벽과 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거나 이음새 부분이 고르지 않게 나타나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러면 비용이 2배로 들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벽면을 보시면 네. 도어의 좌측 벽체는 타일 마감이고 도어 상부와 우측 벽체는 벽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타일과 벽지는 벽체 두께가 다릅니다. 예.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타일의 단면이 보이거나 틈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도 3D 디자인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면 도어 프레임을 돌출시키고 도어 마감재를 상부까지 연장시켜서 틈이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느낌상 좀 약간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잘 보셨는데요. 맞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 네. 화장실 마감에 사용된 타일의 개수가 다르고 매지 라인을 맞추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야, 그 차인데도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네요. 네, 면적과 타일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면 첫 번째 사진처럼 타일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보기에도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설계를 통해 면적 등을 계산하면 두 번째 사진처럼 타일도 훨씬 덜 사용되어 재료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보기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설계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걸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요. 예, 그냥 에라이 그냥 업체에 맡길란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공업체에다가 그냥.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일, 하자 보수 계획, 공기 지연 시 발생할 페널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인테리어 사기를 보면 공사 완료일을 제대로 적지 않아 생기는 피해들이 있는데요. 네. 계약서상 인테리어 공사 완료 날짜와 예상의 추가 비용 방지 조항 등을 넣으면 공사 완료 기한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예상 초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공사하는 분이 아유 죄송한데 한 며칠 더 걸리겠어요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엔 아까 그 고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나 디자인을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면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네네. 제가 작업해 놓은 도면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오, 좋죠, 좋죠. 자, 네. 잘 알겠네요. 예.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 이거 일반 사람이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걸? 보시면 사용되는 자재의 치수, 네. 색상 코드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여기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도면이 제대로 적혀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 설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있는 척 해보려고, 이랬지만 이거 봐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도면 설계를 마친 후 3D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이해와 시공 전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겠죠. 저도 인테리어에 나름 관심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계가 인테리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지명원 등을 확인해서 꼭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 시에 도면, 스펙북, 그리고 공정표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혹시 인테리어가 내가 사는 주거 인테리어, 집 인테리어도 있겠지만 상가를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상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이 각각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상가와 주거 공간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접근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상가는 고객의 유입을 고려한 동선 설계와 매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반면 주거 공간은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두는데요. 편리한 수납 공간, 적절한 가구 배치 등을 통해 거주자의 일상이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거주 인테리어는 내가 편해야 되는 거고 상가 인테리어는 손님이 편해야 되네요. 그죠?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는 먼저 디자인 설계를 계획한 후에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평당 단가가 아닌 디자인 난이도와 마감재에 따른 세부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